안녕하세요. 6월 학력평가 2학년 세계지리 해설을 맡은 신희수입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 학력평가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시험은 모든 시험이 그렇죠. 정말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번 시험은 전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본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받아야겠다는 부담감이 아마 더 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담감을 이겨내고 시험을 잘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혹은 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실망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모두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하고자 하는 지금의 이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니까요. 총평과 해설 강의를 통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험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제 범위를 보면 대단원 1단원, 그리고 2단원, 그리고 3단원의 인문환경과 인문경관에서 주요 종교에 대한 내용까지가 시험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세계지리 앞부분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난 3월 학력평가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3월 시험에서는 1학년 통합사회 내용 중에서 세계지리에 해당하는 내용이 시험 범위였다면 지금 우리가 본 요 시험은 물론 전 범위는 아니지만 우리가 세계지리 교과를 제대로 공부하고 정상적인 제대로 된 세계지리 문제가 출제된 첫 시험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원별로 어떤 단원에서 출제가 많이 이루어졌나 확인해 보도록 하면, 자, 지금 전 단원에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전 단원에서 비교적 골고루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요 기후 단원 같은 경우는 총 10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후 단원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기후 단원의 비중이 높다라는 얘기는 기후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 그리고 기후의 분포를 확인하는 문제와 같은 다소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이번 시험 범위 안에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예년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어렵거나 또는 그렇게 쉽거나 하지 않은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험에 고난도 문항으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보면요. 두 문제 모두 기후 단원에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후 구분과 열대 기후에서 7번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냉한대 기후와 관련된 문제 14번 문항이 비교적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어려웠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대응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두 문제를 제시를 해봤는데요.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수륙 분포와 해발 고도와 같은 기후 요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기조산대라든지 그 다음에 순상지와 같은 대지형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대기후와 온대기후 이런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단어로 정리를 해보자면 단원의 통합형 문제다. 여러 단원의 내용이 한 문제로 통합해서 제시가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지리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 여러 단원의 내용을 종합해서 종합적인 이해력을 갖고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난도 문항을 출제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이 경향을 잘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도 비교적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자,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원 통합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냉한대 기후 지역이라는 단원 내에서 모든 내용이 출제가 되었지만 이 내용을 잘 보면 기후 그래프도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기후 지역의 분포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선지에서 기후 지역의 특성과 그리고 지형까지 종합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이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그런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한 단원 내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때도 다양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종합적인 이해력을 측정하는 그런 문제가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될 수 있다라는 점을 잘 기억하시고 고난도 문항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난도 문항을 준비하고 또 세계지리 실력을 더 향상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이게 총평 강의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단순하게 세 가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 잘 기억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기본 개념 학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3학년에 올라가기 전에 2학년 시기에 기본 개념을 철저하게 공부해 두면 앞으로 3학년에 올라가서 또 수능 특강, 수능 기출의 미래, 그리고 수능 완성과 같은 EBS 커리큘럼을 따라서 공부할 때 굉장히 더 효율적으로 철저하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3학년 학생들 중에 보면 기본 개념이 갖춰지지 않은 채로 3학년을 시작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학년인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기본 개념 학습을 철저하게 해서 3학년을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리적인 현상의 분포를 물어보는 문제가 세계지리에서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지리라는 과목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한 어떤 지리적인 현상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분포하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공부하는 그런 공간적 분포를 다루는 과목이 바로 세계지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습 주제에 대해 공부할 때는 세계 지도를 활용해서 내가 지금 공부한 이 내용이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공부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와 친숙해지기, 이게 굉장히 유용한 학습 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지리적 상상력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4번 문항을 풀 때 이 냉대기후와 한대기후의 기후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 기후 지역의 분포, 특징, 지형, 이런 내용들을 단편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쉽게 풀리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 암기를 통해서 내용을 습득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지리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를 들어서 냉대기후를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면 냉대기후 지역은 얼마나 추운 지역이고 그 지역에서는 어떤 생활이 나타날 것인지를 머릿속에 그려보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히 암기는 그 뒤를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는 공부,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계지리 실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면 세계지리 실력 앞으로 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평 강의를 통해서 이번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거론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해설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 해설 문항 분석을 통해서 그동안 공부했었던 개념들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지,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이어지는 해설 강의도 많이 듣고 또 앞으로의 학습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해설 강의에서 만나요.